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등이 건네진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도 제기되는 의혹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연 공인이 아닌 자연인 신분에 불과했던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어디까지일까요? 이상일 YTN 개관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사과 먼저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네, 뭐 어디는 100초다, 어디는 95초다. 그냥 본인이 할 말만 하고 끝냈다. 뭐 이러면서 또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의 어제 해명, 의혹을 해소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의혹 해소보다는 일단 상황에 대한 사과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보도가 최초로 나온 지 약 20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상황 설명을 하고 해명성 사과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뭐 법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절차들은 이후에 좀 벌어질 것이겠지만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뭐 그날 같은 날 언론 보도 나온 첫날 시정연설에서 개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파장이 커졌는데 그런 문제들이 다 덮일 정도로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쨌든 상황을 수습해 가겠다 이런 의지까지는 밝힌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또 이제 나타난 문제들이 과연 어디까지 얼마만큼의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소명이나 해명은 좀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거를 사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하실지 예상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좀 감성적 접근이었던 것뿐이고 사실 어제 해명에서 해명이 된 건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과거의 최순실 씨와의 인연으로 뭐 연설문이나 홍보에 관련된 거에 의견을 많이 물어봤었고 예. 그리고 이제 정권 이후에는 사실 보좌 체계가 완료될 때까지 한 1년 남짓 정도를 또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엔 받지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 정부라는 것 자체가요. 예. 시작할 때부터 보좌 체계가 완비되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예, 그 부분이 인수위까지 다 거치고 가는 건데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제 후속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후속 보도들을 보면 또 시기상 또 뒤쪽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어제 해명이 되지 않았던 게 말 그대로 그 전날 나왔던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20시간 동안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무언가 여기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에 나오시긴 하셨으나 그것도 아주 짧게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현안은 전혀 언급도 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 어제 저 해명에 관련돼서 그 여당 쪽에서도 그 해명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제 해명으로는 굉장히 불충분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해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기된 의혹 부분에 대해서 면접까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제 추가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건 뭐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과 12월 28일 당선되던 해 2012년 12월 28일 회동 때 당선인과의 대통령 회동 때 말씀 자료라고 해서 가지고 간 문건이 유출이 됐다. 그리고 이 안에는 북한과의 비밀 접촉도 포함됐다. 이런 것까지 지금 담겨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프가 잠시 뒤에 준비가 되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까지 지금 포함이 됐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제 어제 대통령의 해명 사과에서는 이제 연설이나 홍보와 관련된 의견을 구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이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국가 기밀
비밀로 취급되는 어떤 자료들이 나갔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사안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과연 이게 어제 이 사안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누가 어떤 이제 법을 위반했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어쨌든 대통령 스스로 이게 국가의 어떤 통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정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본질적인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이것이 어떤 대통령의 이제 그 연설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은 약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국가 기밀이라든가 국정 어떤 주요 이슈에 대한 것들까지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하면은 더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면 청와대의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네. 그만뒀다라고 하는데 그럼 대체 언제 완비가 됐느냐? 이제 그 얘기가 또 의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얘기로만 보면 그 연설문이 마지막으로 유출될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결국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데까지만 인정을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연설문을 보낸 이유를 보좌 체계가 완료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1년 동안은 청와대 내 보좌 체제가 전혀 완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느냐라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어제 해명과 달리 지금 말씀하셨던 것 이건 말씀대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 2012년 12월 28일 그 당선인 신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예. 그 당시에 뭐 천안함 폭침 문제나 이런 걸로 북한과 남한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예. 근데 내부적으로 3차례 정도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설문이나 홍보물 정도에 국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국가의 기밀에 관련된 부분이 어찌 보면 아무 그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라는 건 이거는 어제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인 것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사과하고 인정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면 대통령 또 사과해야 되나요? 사과도 이 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몇 가지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연설이나 홍보 관련된 자문을 구하긴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다른 문제 거기에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어떤 홍보 연설 내용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들어갔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제대로 어떤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그 뭐 보안 유지라든가 기밀 유지다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와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최순실 씨라는 분이 어떤 청와대 대통령과 연결되지 않는 고리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 뭐 욕심이라든가 뭐 어떤 권력을 이용하는 행태 속에서 벌어진 일들인 이런 것들은 뭐 새로운 문제들을 유발시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민정수석의 인사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황 뭐 자료로서 어제 또 어떤 게 이제 알려졌냐면 이제 민정수석 후보군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바로 최순실 씨 같은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네, 자리인데 그렇죠. 그 측근 감시하는 사람의 인사를 측근이 지금 옆에서 미리 알았다? 지금 그 부분은 미리 알았다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완벽하게 개입했는지까지는 지금 뭐 명확하게 아직은, 나온 건 아니죠. 예. 근데 만약에 민정수석의 인사까지 개입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우리나라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거기다가 대통령의 측근들에 관련된 비리까지 챙겨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이제 말 그대로 최순실 씨가 압력을 행사해서 민정수석을 교체를 하고 누군가를 추천을 했다면 그거는 우리나라 사실 정권 대통령이 누군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품어야 될 정도의 상황까지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 초까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그 동선에서 지켜져야 될 게 그거거든요. 해외 순방 일정. 근데 해외 순방 일정도 지금 2014년 11월 10일 중국 방문도 한참 전부터 최순실 씨가 알고 예. 의상까지 준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단순하게 그 당시에 잠시 홍보와 뭐 연설문 정도를 고쳐주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들은 속보가 하나 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사건이죠. 바로 미르와 더 블루케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금 전에 더 블루케이 전 대표 조모 씨를 소환했다는 소식입니다. 더 블루케이의 전 대표 조모 씨를 소환해서
검찰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체부 관계자라든가 주로 이제 외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는 물론 미르재단 대표는 소환을 했죠. 전 대표. WK 전 대표도 조모 씨도 소환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 수사부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죠. 자, 어제 대통령의 이 사과가 있자 정치권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정리를 해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을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일축해온 새누리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깊은 책임을 함께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했고 일부 비박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로는 부족하다며 특검 수사와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즉각 도입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박 대통령의 복심, 영원한 대변인으로 통하는 이정현 대표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전 나도 연설문을 쓸 때 친구에게 물어본다며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내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하게 언론인 얘기도 듣고 문학인 얘기도 듣고 완전 일반 상인 얘기도 듣고 친구 얘기도 듣고. 야당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죠. 박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 변명으로 일관한 개인적 유감 표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 인식, 그것이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냥 개인적인 일에 대한 감성적인, 감상적인 그런 유감 표명에 그쳤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할 말씀만 하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도 받지 않고 들어가시는 것.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최순실 의혹의 개헌 얘기는 하루 만에 동력을 잃고 정치권은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치권 반응이 좀 엇갈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지금 대략적인 분위기는 뭐 야당은 당연히 지금 뭐 일부 정치인은 어제 그런 단어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야라는 얘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그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더라도 현재 특검 이것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당도 지금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특검 수사 부분은 이제 뭐 아마 어떻게든지 여당 입장에서는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로 모든 것을 규명하겠다, 뭐 밝히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병우 수석 문제가 같이 걸리죠. 또 왜냐하면 그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그대로 우병우 수석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냐 이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 내에서도 특검이 불가피하지 않냐라는 어떤 상황 인식까지 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탈당 부분은 지금 뭐 당내 다수 목소리는 여당 내 다수의 목소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대통령의 당적을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 이 부담을 이제 안고 갔을 때 지금 여당으로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을지 뭐 당 자체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당청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좀 더 지금까지 제기된 것 이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계속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여당 내에서조차도 아마 탈당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총 연다고 하는데 그런데 탈당이라는 게 지금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대통령이 벌써 탈당을 한다. 다음 대권 주자에 대한 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갔을 경우에는 뭐 이미 어쨌든 이제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임기가 1년 3개월 남아 있는 대통령이 실제로 뭐 집권 여당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어떤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들을 다 상실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뭐 전체적으로 봐도 참 불행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어떻게든지 빨리 어떤 이런 최순실과 관련된 의혹들의 실체가 빨리 규명되는 속에서 좀
바람직한 해법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문제가 아마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대선 국면하고 이제 뭐 맞물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해법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 특검이 됐든 검찰 수사가 됐든 그러니까 뭐 특별검사를 새로 지금 뭐 상시특검제니까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만 되면 그래서 본회의 넘어가면 뭐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설특검이니까요. 근데 이게 특검으로 가든 뭐 검찰 수사를 계속하든 문제는 어느 부분이 불법이냐는 부분인데요. 이 그래픽 좀 몇 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그리고 그 밖에 관련된 헌법 84조 보겠습니다. 먼저 기록물 관리법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의 기록물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 생산되는 모든 그 문서들을 말하기 때문에 예. 일단 연설문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 됩니다. 야,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법을 보면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구든지에는 대통령도 포함됩니까? 근데 사실 현행 헌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이제 소추가 되지 형사상 그러니까 소추가 되지 소추가 않거든요. 되는 것과 수사 대상이 되는 것과는 네. 조금 이제 야당에서는 수사 대상을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당연히 대통령도 들어갈 수 누구든지는 있죠. 포함이 된다라는 근데 이제 말씀. 어제 말씀하셨던 게 대통령께서 직접 보내신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거는- 비서관을 통해서 보내신 건지 아니면 누군가 다 제3자를 통해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오히려 수사당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이 어제 그 연설문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좀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다 없다가 좀 나뉘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된 문서가 사실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예. 근데 완성되지 않은 걸 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는 관점도 있는데 소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최순실 씨가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게 완성본이냐. 그 전에 최순실 씨한테 넘어간 게 일단 그 자체를 완성본으로 봐야지 거기서 수정한 걸 완성본으로 보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 그건 수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수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건 이미 어제 상황이고요. 네.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제 따져봤는데 그 이후에는 대통령의 일정, 네. 그렇죠, 그 휴가지의 사진,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청와대 그러니까 민정수석 관련 인사, 그다음에 저기 북한과 비밀 접촉을 했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 네. 이런 거는 그건 이미 기록물에 포함되는 국가 기밀 아니겠습니까? 국가 기밀 문제는 이제 또 공무상 비밀 누설죄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이제 범위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 예. 지금 나와 있는 거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게 법적으로 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뭐 헌법상 힘들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 시스템으로 사실 최순실 씨 독일에 가 있는 거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있는 검찰에게 이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여권도 마찬가지로 회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 도입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 특검 도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는데요. 이 문제를 뭐 장기화시킬 수 없다라는 어떤 인식도 있을 것이고 정치권 내에서 여당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이 볼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상황을 좀 정리하지 않고는 이게 뭐 해소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은 어떤 이제 현재 상태 재임 중에는 그런 어떤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이 반출되고 유출되는지 자체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조사를 위해서는 아마 검찰보다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릴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특권은 불기소권이죠. 그러니까 기소할 수 없다가 네. 더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소하지 않는 것과 아예 조사도 않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그렇죠.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조사가 돼서 만약에 현행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예. 기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까지 이런 데 관여했는지에 관련해서 소출을 하지 못하더라도 정리를 해서 명백하게 이제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특검을 할 경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뭐 지금 뭐 이런 가정은 좀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청와대 누군가가 최순실 씨한테 전달을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했는 건지 아마 이 사안의 성격상 지시 없이 혼자 개인적으로 최순실 씨랑 친해서 최순실 씨가 좋아서라고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자, 문건 유출하면 대통령의 이 발언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2014년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자, 국기문란이라고 당시 규정을 했는데 그때 사안과 지금 사안을 좀 비교한다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사안의 중대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 사안에 뭐 훨씬 더 중차대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어떤 그 청와대 조직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내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 밖으로 반출해서 갖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대통령의 어떤 통치 행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자료들이 일반인에게 지금 건네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뭐 사건 자체 사안은 성격이 같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 같은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그 당시 어떤 그런 문건 유출이라는 사건이 있었을 때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철저히 검찰 수사를 좀 촉구했던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사과와 더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규명할 것인지까지 좀 의지를 밝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앞서서 그 지난주에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재단이나 이런 관련된 어떤 자금 유출 의혹들은 철저하게 규명하고 누구든지 성의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마 어제 이런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지까지 좀 더 명확하게 좀 밝혔다면은 아마 어제 사과나 해명의 진정성들이 좀 더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말 그대로 감성적 접근이었던 것뿐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게 정말 진정한 국기문란 행위가 되는 거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건 아니건 간에 국가 기밀 사항과 관련된 남북 군사 관련된 사항들이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하셨지만 그냥 그 과거의 인연으로 약간 연설문, 홍보물 정도만 봐달라고 한 거다라고 언급하고 마셨던 거는 사실 이번 사태의 좀 중대성을 어제 물론 정면 돌파를 생각하시고 앞에 나오셨지만 좀 덜 인식하셨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정작 의혹의 당사자 최순실 씨는 아직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독일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정황이 점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독일 언론의 현지 보도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황보선 특파원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닫고 간판도 떼어내고 직원들은 사라지고 최순실 씨가 갑자기 호텔을 폐쇄한 건 급히 이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이 호텔에 적을 둔 유령회사 비덱스포츠의 주주도 며칠 전 최 씨 모녀에서 딸 정량의 승마 코치로 갈아탔습니다. 역시 같은 호텔에 주소를 둔 더 블루케이 독일법인 대표도 얼마 전 변호사 박모 씨로 바뀌었습니다. 마련한 지 1년도 안 된 건물이든 회사든 모두 처분하고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최 씨의 뜻처럼 쉽게 될 것인가?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사를 청산하려면 짧아도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회계 장부 등 주요 물증을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 씨가 딸 정량의 이름으로 산 이 고급 주택도 자금이 한국에서 독일로 온 것이면 우리 국세청에 알리고 증여세 등 세금도 냈어야 맞습니다. 그 여부는 국세청이 쉽게 살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독일은 경제범죄 조사를 위해서 튼튼한 협정을 맺고 있어서 정당한 근거만 되면 독일 당국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 씨가 서둘러 증거를 없애려 해도 소용없지만 관건은 우리 정부기관의 의지입니다. 결국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이곳 독일에서 최 씨의 자금 흐름과 사용처 등을 얼마든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해당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금 황보선 특파원이 전해드린 거는 이제 독일 쪽의 최순실 씨 움직임인데요. 일단 국내에 있는 분야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입니다. 압수수색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미르 재단 사무실 그리고 K스포츠 재단 사무실 등 지금 몇 군데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네요. 이제 검찰에서도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얘기가 나온 지 얼마나 됐나요? 지금 한참 됐잖아요. 예. 최초에 이 수사를 맡았던 게 형사 8부가 맡으면서 검사 1명, 2명 배당이 됐다고 해서 저는 수사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에 언론에 이제 질타를 받아서 이제 특수부 검사도 투입을 하고 무언가 제대로 갖춰서 하겠다라는 건데 좀 늦었지만 일단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절차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독일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계속 뭔가 최순실 씨는 저기서 본인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검찰은 너무 늦게 무언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도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얘기는 좀 뭐 여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최순실 씨 움직이는 걸 왜 모를까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뭐 1억 원짜리 말도 지금 뭐 그렇죠. 같이 데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개도 지금 몇 마리나 되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있고요. 네, 그렇죠. 뭐 다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갓난아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따로 움직일 리도 만무하고 지금 뭐 정보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알려면 금방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아마 대부분 범죄인 인도 협정돼 있으면은 뭐 인도해서 데리고 오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우리나라 검찰 수사관이 가서 직접 소재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독일과 양해만 된다면 그건 이 정도 상황이 중차단한 상황이라면 독일에서도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럼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거대한 가족과 동물들과 함께 움직이고 이동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빨리 해소시켜줘야 하는 게 지금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는 또 고민을 할 겁니다. 또 사과를 할 것인지 진상규명을 할 것인지 또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그중에 하나가 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각 총사퇴, 청와대 참모진 사퇴 그중에 어떤 카드는 꺼내들어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 이 상황의 흐름상 뭐 그냥 이런 어떤 해명과 사과만 가지고 이제 어떤 정부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전에 뭐 이런 사안들이 비춰본다면은 뭐 내각 총사퇴 부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금 이 문제 뭐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문제도 있지만 지금 청와대 어떤 여러 자료들 문건들이 이렇게 유출된 문제는 청와대 내부의 문제도 있고 그 안에 지휘체계라든가 어떤 그 기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 개편 정도의 어떤 조치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뭐 특검까지 갔을 때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는 거는 뭐 청와대 입장일 거고 근데 그 전에 검찰이 이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오히려 독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며칠 전에 국회에 나와서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일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